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림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문제를 서로 보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씩 넘겨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유튜브 화면에서 잠시 멈춤을 해주시고 문제를 푸시고, 문제를 알겠다 하신 분들은 문제를 푸시고 다음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멈췄다가 푸시고 다시 멈췄다 넘어가시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는 경우는 어, 음, 답글에 몇 분 몇 초 사이의 문제를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걸 질문해 주시고, 선생님은 답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설이나 힌트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낸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어려운 문제를 낸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학생 문제 1번. 전체 화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해풍, 누풍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 뜰 때 바다해, 그렇게 생각하셔서 바다에서 붙는 게 해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여름에 관련된 기단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유전에서 멘델의 법칙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열의 원리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문제 낸 문제가 기권의 층상 구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나, 다라, 각각의 기권의 특징, 그리고 이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6번, 가계도 문제입니다. 구성, 열성을 파악하셔가지고 남자, 여자가 무엇인지 여러가지 것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파란색 남녀 어떤 특징에서 다른 색깔의 유전병이 나왔습니다. 하는 뭐에 관련된 유전병일까요? 구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수 1분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지구온난화 복사평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기로 인한 온실효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열 번째 문제입니다. 전열기가 일종의 태양이고요. 여기 검은색 컵이 일종의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만 태양이 지구를 계속 비추고 있지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온도가 유지된다. 복사평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태양이 받는 만큼,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만큼 지구도 다시 한번 우주로 에너지를 내보낸다. 그래서 복사평행을 이룬다. 이거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구름의 발생 과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12번째 문제, 고기압, 저기압, 날씨에 관련된, 북반구에서 하강기류, 상승기류,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3번째 문제, 독립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전자형, 표현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문제, 체세포 분열, 중기, 후기, 그리고 딸세포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 좀 이상하네요.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고 그림은 감수 분열을 했습니다. 이 문제 만든 학생이 약간 그림을 잘못 골랐네요. 15번 문제, 승산구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존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층권에서 열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있겠죠. 힌트를 주자면 두 개의 층이 나타납니다. 한랭전선, 온난전선. 전선의 기울기, 빠르기, 차가운지, 비가 오고 나서 차가운지 따뜻한지, 구름이 저군형인지 측운형인지, 비가 장대비인지 이슬비인지 이런 거에 관련된 차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입니다. 건조하고 따뜻한지 습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온의 기단의 특징,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징. 자, 19번 문제.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낸 문제. 1번의 층상 구조에 관련된 문제. 네. 온실효과에 관련된 온실효과랑 지구 복사평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대기 오지만 실제로 반사는 7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70.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또 70.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복사평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포화 상태에 관련된 문제. 온도가 가장 낮은 지점은 어디인지, 포화 상태가 얼마인지, 온도가 낮을 때 수증기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에 관련된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에 관련된 것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병합설, 빙정설 관련된 문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압. 토리첼리가 76cm의 수은을 가지고 수은가 누르는 압력, 공기의 압력을 76cm 위에 있는 하얀색 공간은 진공입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헥토파스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육풍, 해풍, 해륙풍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온도가 높은지 밤인지 낮인지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는지에 관련된 멘델의 유전 법칙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멘델의 독립의 법칙, 분리의 법칙, 우열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열권, 대륙권, 중간권, 상층권, 기권 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26번째 문제, 27번째 문제.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오호츠크 기단, 북태평양 기단. 아마 2가 적도 기단입니다. 적도 기단. 한여름 2가 적도 기단, 알파벳 2. 자, 멘델에 나온 유전 원리에 대한 설명. 3대1이 나왔다. 우열의 원리인데 유열로 쓰셨네요. 역시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재미난 문제를 냅니다. 자, 족보라고 하는데 가계도입니다. 가계도에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게 될까 관련된 문제. 분리의 법칙 그리고 우열의 법칙을 아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분리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분리되어 염색 분체가 됩니다. 하나다라 무슨 층인지 중간권입니다. 32번 기관의 층상 구조를 간단히 그린 것은 복사평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복사평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지만 어느 이상 되면 복사평형이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된다.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A, B는 대기가 있을 때 없을 때 A가 달이라고 한다면 B는 지구라고 볼 수 있겠죠. 유리판이 있어서 어떤 공기층이 생겨난다. 그래서 지구가 조금 더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복사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거에 관련된 그래프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과 기온에 관련된 문제.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점점 더 많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그래프를 찾으시면 됩니다. 3개 있습니다. 자, 37번째 문제.
공기가 응결하는 온도, 이슬이 생긴다 해서 이슬점입니다. B가 B점, 왼쪽에 있는 B점이 점점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지면 어디에서 포화가 되겠느냐 해서 온도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포화 수증기량과 B의 현재 수증기량을 더한 것은, 이거 어렵죠. 이제 난이도 좀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하루 중에 있을 점은 비슷합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비슷하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A, B, C 이런 그래프는 수능에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습도의 변화가 왜 이렇게 많은지, 있을 점이 왜 올라가는지, 온도가 낮아져서 그런지 높아져서 그런지 비가 와서 그런지 이런 거에 관련 오른쪽 그래프는 좀 난이도가 있는 거고요. 왼쪽 그래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번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공기의 상승, 단열 팽창, 이슬점 하락, 그리고 포화수지 연결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은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 40번 문제. 자, 41번째 문제. 정합설, 빙정설, 따뜻한 지역인지 차가운 지역인지 눈과 비를 다 설명할 수 있는지 그냥 비만 설명할 수 있는지. 왼쪽이 0도 아래에 구름이 있다. 그러니까 얼음이 생길 일이 없죠. 다 물만 내리는, 큰 비가 내리는 설명입니다. 비 내리는 과정에 대한 설명. 나는 여러분들도 많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여기 빗방울이 점점 커지는 문제. 떨어지면서 합해진다. 정합설입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층. 두 개입니다. 4개 중 2개니까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열기로 30분간 비추었다. 어떻게 될 거냐? 설명했습니다. 45번 문제. 자, 강수 이론, 병합설, 빙정설. 학생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문제를 냈습니다. 강수에서 이론은 무엇이고 어느 지역에서 내리냐? 저희도냐, 중위도냐, 고위도냐 이거야 되는데, 수온 기둥은 몇 센티미터일까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자, 49번 문제. 여름철에 부는 방향, 겨울철에 부는 방향. 북서풍, 남동풍. 무슨 기단과 관련이 있는지도 나중에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50번. 남고, 아니요, 서고, 동저.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으면 또 어느 계절인지 이런 거에 관련 기압 배치와 봄, 여름, 가을, 겨울 관련된 그림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책에 있습니다. 51번 문제.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 다시 자가수분시키는 같은 유전자가 만나면 노란색이 3이 나오고 녹색의 유전자가 나온다. 무슨 법칙인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데 우선 가와 어버이 노랗고 동그랗고 주름지고 녹색인 주름 사이에서 자손은 어떻게 나올까? 유전자형과 표현형, 동그란지 녹색인지 주름진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중간에 염색체가 모이는 시기, 두 번째 그림이죠. 중기입니다. 양쪽에 끌려가 있는 거 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것들 세포들 분열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염색 분체가 어떻게 어디에서 이동되는지 이런. 자, 이번에 특징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복사 평형도 많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냈습니다. 방수 과정, 빙정설, 병합설 간단하게 낸 학생도 있습니다. 자,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이렇게 문제 낸 친구도 있습니다. 자, 59번 염색체, 염색 분체, 상동 염색체 차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0번 문제 체세포 분열 과정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체세포 분열 과정 그림을 잘못 넣어서 만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문제도 체세포 문제고 그림도 체세포 문제 잘 낸 것 같습니다.
오타가 좀 있지만요. 61번 문제. 대륙권, 성층권, 열권, 뭐 구름 이상현상 이런 거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문제. 불포 상태인지 포화 상태인지 있을 점인지. 포화 수증기량보다 작은 지점. 그 빨간 선보다 아래에 있는 C, E, B, D 이런 것들은 포화 수증기량이 조금 아직 다 근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다. 이걸 알아두시고 빨간 선에서부터 더 밑으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건조하다. B가 가장 건조하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알아두고 A는 이미 이슬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3번째 문제. 밤에 부는 태풍인지 육풍인지. 저는 육지에서 분다. 밤에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고기 생각해서 외웠습니다.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자, 기압과 높이의 차이 어떤 그래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압이 높을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기압은 낮아진다. 높은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자손 2세대의 B 이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독립의 법칙 얘기하면서 노란 것과 노란색과 녹색의 차이, 동그란 것과 주름진 거의 차이 관련된 문제. 가의 유전형도 알아두시고 표현형도 알아두시고. 자, 중간 유전에 관련된 문제네요. 두 가지 유전자가 서로 비슷하게 성질이 나와서 우열을 가를 수가 없다. 불완전하게 유전이 나타난다.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 자, 상동염색체, 염색분체 또 나옵니다. 이 친구가 좀 공부를 했는지 5번 문항에 성을 결정한다.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있거든요. 성염색체. 사람은 여성은 XX 염색체 2개가 있고 남자는 XY Y 염색 남자를 구별하는 성염색체. 그래서 X 염색체, Y 염색체, 성염색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사실 수업 시간에 성염색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채색부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채색부 분열에 관련된 하얀선은 방추사가 아니다. 방추사가 양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그냥 양쪽이 끌어당긴다 정도까지만 얘기했는데 이거는 학원 다녔는지 다른 걸 참고들 받는 강의를 들었는지 이런 문항까지 냈네요. 자, 69번 문제. 오존층, 중간권, 성층권, 오로라 이런 것들 틀렸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 정도는 이제 풀으셔야 됩니다. 맨 처음 나온 거니까. 자, 70번. 태풍 6. 여러분들이 많이 낸 문제가 있어요. 쉬운 문제. 처음인 문제. 기권, 날씨가 많이 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의 계절은 아까랑 똑같은 거 나오네요. 북서풍이 불고 있는 기압선, 등압선이라고 하죠. 기압이 같은 선, 등압선의 차이가 급할수록 좁을수록 바람을 세게 냅니다. 강한 바람이 내리고 있을 때가 언제? 자,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 강수, 병합설, 긍정설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왼쪽 그림,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그리라고. 여기 또 해륙풍 또 나왔습니다. 4번 문제. 우성인지 열성인지 어떤 사람이 열성인지 우성인지 알기 위해서. 자, 네모가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 나의 엄마 아빠는 네모 동그라미가 있고 그 엄마 아빠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혀말기와 혀말기 불가능. 엄마 아빠랑 전혀 다른 어떤 형질이 나왔다. 그 사람이 그 자손이 열성이구나. 열성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 두 개가 모여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다를 수 있다. 돌연변이도 그럴 수 있지만 열성 유전자들이 모이면 엄마 아빠를 닮지 않을 수도 있다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감수 제1분열을 통해서 생기는 세포는 무엇일까요? 감수분열 또는 생식분열이라고도 합니다. 16번 문제. 77번 해력풍 문제 또 나왔습니다. 항상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기온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분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의 실험 법칙은 계속 나옵니다.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열의 원리 이런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콩으로 한 이유는 1년마다 기를 수 있고 자손을 얻을 수 있고 자손이 많아서 풍겨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감수분열. 감수분열 전기에 상동염색체가 두 개가 붙는다. 이게 아주 특징적이고 수능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 나오는 과정입니다. 분기는 가운데 염색체가 있는 거고요. 양쪽에 끌려가는 거는 분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염색 핵막이 처음에 있었던 핵막이 점점 생겨나면서 세포질 말고 주변에 있는 물질 세포질인데 세포질까지 나눠지면 그걸 세포질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80번 문제. 대기가 있느냐 없느냐 A와 B. A는 달, B는 지구. 온실효과에 대해 온실효과와 복사평형에 관련된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 포화수증기량, 기온 똑같이 문제 계속 나옵니다. 상대습도 구하는 양은 어떤 특정 기온에서 최대로 수증기를 받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 양분의 기억 그것분의 현재 수증기량을 나타낸 퍼센트가 숫도다. 아니면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습도 수증기량이 같은 지점에서는 이슬이 생긴다. 이슬점이라고 이슬이 생기는 온도.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따뜻한 게 온다. 따뜻할 온자입니다. 한자가 따뜻한 온.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온수, 냉수 할 때 온자가 따뜻한 게 오면 온, 차가운 게 온다 그러면 한, 차가울 한자. 네, 생각하시면 되고 따뜻한 온자. 네, 선풍기처럼 단어 뜻, 어떤 단어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보조개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기 뒷편에도 나오고 책 중간에도 가계도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보조개 구성 열성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와 다른 형질이 나오면 그 형질이 열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엄마 아빠랑 다른 파란색 엄마 아빠의 형질이 자식에게 없을 수도 있다. 가는 유전병 여자는 열성입니다. 엄마 아빠가 열성을 하나씩은 좋게 반절씩 그래서 열성만 모이게 되면 유전병이 생긴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 감수분열 또 나왔습니다. 감수분열 전기 염색체가 상동염색체가 붙어버린다. 이게 특징이고 감수분열을 2번 하면 딸세포가 4개 생깁니다. 감수분열 1기 이 문제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많이 냈더라고요. 감수 1분열, 2분열. 수능 때 가시면 염색체 숫자, 감수 1분열과 2분열 차이, DNA의 차이, 염색체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 그림을 한 번씩 잘 그려가면서 한번 머릿속에 정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7번 문제. 감수 제2분열. 염색체 글자가 잘못 써져서 연색체로 썼길래 염색체로 붙여놨습니다. 육풍은 어느 곳일까? 1번, 2번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낸 친구입니다. 분리의 법칙, 나누배의 법칙, 상세의 법칙 이렇게 기말고사에서 저는 볼 수 없는 보기가 나와서 저는 좋습니다. 자, 90번 문제. 감수분열은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숫자가 줄어든다. 감자가 마이너스. 숫자가 줄어드는 분열. 염색체였다. 숫자가 줄어든다. 생수세포인지 성체세포인지 생식세포인지 이렇게 재미난 문제를 내주신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복사평행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전에 대해서 많이 낸 것 같아요.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립 유전자, 생식세포 유전자, 멘델, 쌍둥이 형. 두 가지 서로 다른 형질이 유전될 때 9대 3대 3대 1이 나왔다. 이런 거에 관련된 법칙. 두 가지 동그란 거랑 주름진 거, 노란 거랑 녹색인 거. 어떤 색에 대한 유전자, 모양에 대한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복사 평행에 도달하는 시간을 표현한 그림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처음일 때는 온도가 올라가지만 어느 이상 되면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 걸 찾아야 됩니다. 95번 문제.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기단. 이것도 또 나왔습니다. 자, 유전자형의 비. 이것도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자손 2세대에 생기는 유전자의 비. 이런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실제로 대문자 Y인지 소문자 Y인지 이런 것들에 관련 유전자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꼭 적어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세포질이 나눠지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핵막이 없다가 핵막이 새로 나타나는 거고 염색체가 점점 사라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 말기겠죠, 말기. 이거 말하면. 자, 98번 문제. 복사평형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간이 되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에 학생이 왼쪽 그래프를 가지고 포화 수증기랑 수증기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만 냈길래 선생님이 2번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그럼 상대 속도가 가장 낮은 거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아주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습니다. 자, 구름 생성 과정. 그래서 여기 구름 생성 과정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단계로 낸 친구가 하나 있길래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공기 덩어리 상승, 단열 팽창, 부피가 팽창하는 걸 화면에서 그림에서 잘 그려놨습니다. 이런 것들의 순서를 한번 익히시라고 그냥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101번 학생. 선생님이 문서 준 거에다가 수정해서 사진 올릴 줄 알았더니 자기가 직접 그려서 이렇게 올린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문제 그리고 친구가 낸 문제들을 서로 충분히 풀어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빨리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푼 학생은 유튜버에서 스톱하고 문제를 푸셨을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학생이 대부분 무엇이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하기 어려우시면 나눠서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시험 문제, 전 지역, 전 범위, 요약,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